당신이 오늘 아침 무심코 결제한 커피 한 잔의 가격, 그리고 주유소 계기판에 찍힌 휘발유 가격표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거대한 피해 얼개가 숨어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바다, 홍해에서 들려오는 폭발음이 어떻게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중동은 단순한 종교 전쟁이나 영토 분쟁을 넘어 지난 4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거대한 테러 네트워크가 뿌리째 흔들리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방운,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를 떠도는 수많은 민병대들. 이들은 스스로를 저항의 축이라 부르며 성스러운 투사로 포장하지만 그 실체는 명확합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몸통에서 뻗어나온 치명적인 팔다리이자 주인의 손가락질 하나에 민간 유조선을 향해 미사일을 쏘고 민간인 거주지에 자폭 드론을 날리는 범죄 카르텔입니다. 이란은 이들을 앞세워 직접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의 물류 동맥을 끊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본토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 않아 국민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이란 지도부는 무려 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남의 나라 독재자를 살리고 무장단체를 키우는 데 퍼부었습니다. 이 금액은 축구장 50개를 10,000원짜리 지폐로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액수입니다. 왜 이란은 자기 나라 국민의 생존보다 남의 나라 무장 세력의 총구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집 앞마당에서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지독하리만큼 이기적이고 치밀한 생존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40년간 중동 전역을 촘촘하게 덮었던 이 거미줄이 사방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이라 불리던 헤즈볼라의 지휘부가 단 며칠 만에 지도에서 지워졌고 이란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란이 키운 괴물들이 이제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들만의 미친 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40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도박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 도박이 어떻게 비참한 파멸로 치닫고 있는지에 대한 지정학적 잔혹사입니다. 이 거미줄이 끊어지는 소리는 곧 중동 질서의 붕괴이자 우리 경제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입니다. 이란이 설계한 40년의 야욕이 어떤 경로로 무너지고 있는지 그 숨막히는 서사의 막을 지금 올립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1980년 피비린내 나는 연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갓 혁명을 마친 이란은 극도의 고립 상태였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지만 주변국들은 이 혁명의 불길이 자신들에게 옮겨붙을까봐 전전긍긍했죠. 그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의 뒤통수를 갈기며 쳐들어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흉터를 남겼습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전선에서 총알바디가 되어 죽어나갔습니다. 이라크가 쏘아올린 화학무기에 중독되어 폐가 녹아내린 병사들이 테헤란 거리를 가득 메웠고 미사일은 밤마다 이란의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란 지도부의 뇌리에는 아주 잔인하고도 명확한 교훈 하나가 각인됩니다. 다시는 우리 땅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트라우마가 낳은 기괴한 생존 전략이 바로 전방 방어입니다. 이란 본토를 지키기 위해 국경 밖 남의 나라 땅에 거대한 방벽을 세우겠다는 계산이었죠. 쉽게 말해 이란을 지키는 방패를 남의 나라 사람들의 몸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항의 축이라 부르는 비극적인 외주화 전략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란은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의 가난하고 소외된 젊은이들에게 돈과 총을 쥐어줍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신념이라는 마약을 주입하고 이란의 이익을 위해 죽어줄 하수인으로 길러냅니다. 이란이 직접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붙으면 며칠 만에 국가가 사라질 것을 알기에 이란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에 거미줄을 치고 그곳에서 대리전을 치릅니다. 이 거대한 판을 짠 설계자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 가셈 솔레이마니입니다. 그는 이란 혁명 수비대 내에서도 전개 중의 정예인 쿠드스군을 이끌며 중동 전역을 누볐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무장 세력을 찾아가 현금을 뿌리고 최신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며 그들을 이란의 충성스러운 팔다리로 조립해내는 지정학적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조직한 이 네트워크는 일종의 지정학적 보험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려 한다면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수만 발의 로켓을 퍼붓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압박한다면 이라크의 민병대가 미군 기지에 드론을 날리고 예멘의 후티가 홍해의 유조선을 폭파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단 한 방울의 자국민 피도 흘리지 않고 적들의 숨통을 조이는 그야말로 남는 장사였던 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장 수백 개를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군대가 이란 본토가 아닌 주변국 곳곳에 매복해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풍경을 말입니다. 이란은 이 무장 세력들에게 매년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국제 제재를 피해 몰래 판 석유 대금, 검은 거래로 세탁된 암호화폐,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와 교육 예산에서 빠져나온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테헤란의 평범한 시민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치솟는 물가에 끼니를 걱정할 때 이란 지도부는 그 돈을 싸들고 시리아의 독재자를 찾아가고 레바논의 지하 벙커에 미사일을 채워 넣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담보로 국외 테러 성벽을 쌓은 겁니다. 이란에게 저항의 축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보루였겠지만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주권을 침해하는 암세포였고 전 세계 경제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거미줄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미줄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서 몸통이 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괴물들이 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40년 전 1979년의 공포에서 탈출하기 위해 만든 이 괴물들이 이제는 이란 자신마저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파멸의 징조는 이란이 가장 아끼던 왕관의 보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이 40년 동안 정성들을 가꾼 저항의 축이라는 정원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피어난 꽃, 그리고 이란 지도부가 왕관의 보석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닙니다. 레바논이라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국가이자 정규군보다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중동 최강의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를 키우기 위해 매년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테헤란의 서민들이 고기 한 점 사 먹기 힘든 세월을 보낼 때 그 돈은 고스란히 베이루트 남부 외곽의 지하 벙커를 채우는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헤즈볼라가 보유한 로켓과 미사일의 숫자는 무려 13만 발이 넘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이 미사일들을 일렬로 세워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을 왕복하고도 남을 양이며 이스라엘 북부의 모든 도시를 한꺼번에 불바다로 만들고도 남을 거대한 화약고입니다. 이란은 이 13만 발의 화살을 이스라엘의 목덜미에 겨누고 위협해왔습니다. 만약 우리 본토를 건드리면 헤즈볼라가 너희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40년 동안 유지해온 가장 강력한 생존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전 세계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아니 영화로 만들어도 비현실적이라고 욕먹을 법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헤즈볼라 대원들의 허리춤에 차여있던 호출기와 무전기 수천 개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폭발한 겁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헤즈볼라의 버금망에 침투해 기기 내부에 정밀 폭약을 심어놓았고 단 한 번의 신호로 수천 명의 핵심 대원들을 한꺼번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헤즈볼라라는 거대 조직의 신경망을 통째로 끊어버린 디지털 참수였습니다. 내 손에 든 기기가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조직 전체를 잠식했고 지휘관들은 서로 소통할 방법조차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틈을 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상징이자 중동 저항의 아이콘이었던 하산, 나스랄라가 숨어있던 지하 벙커를 찾아냅니다. 수십 톤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베이루트의 땅을 갈랐고 30년 넘게 헤즈볼라를 이끌며 이란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했던 나스랄라는 차가운 잔해 속에 파묻혔습니다. 뒤이어 그의 후임자로 지목된 인물들까지 족족 제거되었습니다. 이란이 40년 동안 공들여 만든 지휘체계가 단 몇 주 만에 머리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레바논 남부는 재도미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돈과 무기로 쌓아올린 헤즈볼라의 요새들은 이스라엘 지상군의 궤도 아래 짓밟히고 있습니다. 12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고 레바논 경제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혹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헤즈볼라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되는 동안 그들의 주인인 이란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란은 보복을 천명하며 미사일을 날렸지만 대부분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막혔고 오히려 이란 본토의 방공기지와 미사일 생산시설이 이스라엘의 정리 타격에 노출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왕관의 보석이 으깨지고 있는데 주인은 그저 멀리서 구경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하수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인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시간 벌기용 소모품일 뿐이다. 헤즈볼라의 몰락은 단순한 한 단체의 파멸이 아닙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전방방어 전략의 가장 큰 기둥이 부러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견제하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부러졌고 이제 이란 본토는 아무런 방패 없이 적들의 사정권 안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헤즈볼라가 무너지자마자 이란이 지중해로 나아가기 위해
수조 원을 쳐박았던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란이 40년 동안 중동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 놓았던 가장 핵심적인 돌, 그 이름은 바로 시리아였습니다. 단순히 동맹국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심장 테헤란에서 시작해 이라크를 거쳐 레바논의 지중해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의 육상, 루트, 그 허리가 통째로 잘려나간 겁니다. 이란이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아사드를 살려두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무려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공모함을 5척이나 건조할 수 있는 돈이고 롯데 월드타워 50개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자금입니다. 테헤란의 평범한 시민들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 고통받고 아이들이 먹을 우유값이 없어 거리를 헤맬 때 이란 지도부는 그 피 같은 돈을 트럭에 실어 시리아의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리아는 이란에게 있어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헤즈볼라에게 무기와 돈을 공급하는 물류 창고이자 병참기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 출발한 미사일과 드론들이 시리아라는 거대한 터미널을 거쳐 이스라엘의 턱 밑인 레바논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루트가 살아있었기에 이란은 중동 전체를 자기 손바닥 안에서 주무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이란이 10년 넘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며 연명시켰던 아사드 정권은 단 며칠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반군연합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이란에 500억 달러짜리 하수인 아사드가 러시아로 야반도주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이란의 무력함을 생중계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이 수조 원을 들여 지어놓은 군사기지들과 정밀무기들은 이제 반군의 전리품이 되었거나 도망가는 아사드를 대신해 이스라엘의 정밀 폭격의 고철더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에게 지정학적 질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란은 지중해로 나갈 길을 잃었습니다. 헤즈볼라에게 미사일을 보내려면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바닷길을 이용하거나 언제 격추될지 모르는 하늘길을 택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트럭 행렬로 무기를 실어 나르던 공짜 고속도로는 이제 영원히 폐쇄된 겁니다. 시리아라는 허리가 끊기자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그야말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하마스의 기세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요한 추적 끝에 야히야 시나르를 비롯한 지도부는 사살되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거대한 지하터널 네트워크는 이제 대원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에게도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며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활용해왔지만 이제 그 가시는 완전히 뽑혀나갔습니다. 하마스는 이란에게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란은 냉정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획한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발을 뺐습니다. 주인만 믿고 사고를 쳤던 하수인들이 처참하게 벌어지는 광경을 보며 중동의 다른 무장 세력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란의 저항의 축은 연대와 신념의 결사체가 아니라 몸통의 생존을 위해 언제든 잘라낼 수 있는 도마뱀의 꼬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이란의 동쪽과 서쪽을 잇던 붉은 선들은 시커멓게 타버린 채 끊겨 있습니다. 한때 중동 전체를 뒤덮을 듯 기세등등했던 이란의 거미줄은 이제 테헤란 주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도 이란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가장 거칠고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홍해의 해적,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며 이란을 더 큰 파멸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공들여 만든 저항의 축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사방에서 고작 다 멈춰 서고 있을 때 유일하게 미친 듯이 가동되며 주인의 통제마저 벗어난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처음에는 예멘 북부 산악지대에서 총기 몇 자루 들고 싸우던 지역 반군에 불과했던 이들이 지금은 전 세계 물류의 동맥인 홍해를 틀어지고 세계 경제의 목줄을 흔드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은 이들에게 정밀 미사일과 자폭 드론, 심지어 함선을 타격하는 대한 미사일 기술까지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3년 말부터 지금까지 후티가 홍해에서 벌인 일은 그야말로 해상 테러의 끝판왕입니다. 190회가 넘는 선박 공격으로 홍해를 사실상 출입 통제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숫자로 확인해 보십시오. 전 세계 해상 굴동량의 15%가 지나는 수에즈. 운하의 통행량이 1년 만에 무려 75%나 급감했습니다. 100척이 지나가던 길에 이제 25척밖에 다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이 좁은 해협을 피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뱅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운송 시간은 보름 가까이 늘어났고 기름값과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전 세계 소비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물건값, 주유소의 기름값에
후티가 쏜 미사일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키운 하수인이 너무 잘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후티 지도부는 예멘에 파견된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들의 조언이나 경고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후티는 독자적으로 타격 목표를 정하고 미사일을 날려듭니다. 주인이 개를 산책시키려 목줄을 잡았는데 이제는 개가 주인을 끌고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격입니다. 후티가 판을 키워서 미군 전함을 직접 타격하거나 대형 참사를 일으키면 그 보복의 화살은 결국 몸통인 이란을 향하게 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가 준 총으로 하수인이 자기를 인질로 잡고 있는 기막힌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런 불협화음은 비단 후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항의 축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묶여있던 조직들 사이에는 이미 깊은 불신의 골이 패여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융단 폭격을 맞으며 몰락할 때 멀리서 구경만 한 이란에게 분노하고 있고, 이라크의 민병대들은 이란의 지시보다는 자기들의 이권과 지역 정치를 챙기느라 바쁩니다. 한때는 이란의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정교한 네트워크가 이제는 각자 도생하는 무장 카르텔의 느슨한 동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테헤란이 설계한 거대한 저항의 도미노는 멈췄고 이제 남은 건 통제불능의 하수인들이 벌이는 광기 어린 소모전뿐입니다. 이란은 40년 동안 중동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거미줄을 쳤지만 그 거미줄에 걸린 건 적들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고 썩어가는 자신의 팔다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의 축이 직면한 진짜 붕괴의 서막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 싸운다고 외치지만 내부에서는 주인을 향한 원망과 하수인들끼리의 시기, 그리고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소리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란의 40년 야욕을 완전히 끝내버릴 마지막 칼날이 이란 본토를 향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중동으로 쏠렸습니다. 맞점명 에피퓨리. 그동안 하수인들의 팔다리만 자르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마침내 거미의 몸통 이란 본토를 향해 거대한 칼을 뽑아든 겁니다. 단 12일 동안 이어진 이 집약적인 공중작전으로 이란이 4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방공망과 미사일 생산기지, 그리고 그들이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핵 인프라들이 정밀 타격의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사적 타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전방방어 전략, 즉 남의 나라를 방패 삼아 본토를 지키겠다는 40년의 신화가 완전히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란의 하늘은 더 이상 이란의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는 하수인들이 각계격파당하고 안으로는 굶주린 민심과 도주하는 바시즈 민병대의 혼란이 뒤섞이며 이란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저항의 축의 40년사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역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하려 만든 거미줄은 거꾸로 이란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었고, 성스러운 투사라 믿었던 하수인들은 주인의 돈줄이 마르자마자 갑자의 이권을 찾아 흩어지는 무장 카르텔로 전락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지도부가 참수되어 머리 없는 괴물이 되었고, 가자의 하마스는 폐허 속에 묻혔습니다. 60조 원을 쏟아부은 시리아 루트는 영구히 차단되었으며, 유일하게 기세를 올리는 후티 반군은 이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통제불능의 해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국민의 고열을 짜내 만든 저항의 축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총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의 미사일 한 발이 한국에 물가를 올리고 중동의 불안정성이 우리네 아버지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지정학적 통찰은 이제 교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40년 동안 중동을 지배했던 거대한 악의 연대, 그 거미줄이 사라진 자리에 과연 평화가 찾아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기괴한 혼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란의 40년 도박은 결국 실패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파편이 어디로 튈지, 그리고 무너진 거미줄 사이로 누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할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다룬 중동의 거대한 서사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이란의 저항의 축은 과연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종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진짜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대한 추적에 동참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